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집합과 차집합, 그리고 합집합과 교집합, 이것들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은 기호 논리학의 토대를 세운 영국의 수학자인데, 오늘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A 합 B의 집합은 그림과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A 합 B의 여집합은 당연히 안쪽이 아닌 바깥쪽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고 이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을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될 거고,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두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둘 다 속하지 않는 바깥 부분이 됩니다. 자, 확인했을 때 활동 2의 결과와 같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교집합의 여집합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교 B는 어떻게 되죠? A 교 B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A 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그림과 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부분,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 그 마찬가지로 우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변은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두 개의 합집합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죠? 교집합인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좌변과 우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리한 두 가지 성질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집합의 여집합은 두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두 여집합의 합집합이 된다. 아까 드모르간이 누구라고 했죠? 영국의 기호 논리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방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했던 내용을 기호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합 B의 여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X는 속하지 않는다. A 합 B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는 A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X는 B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는 속하지 않는다. 어디? A 교 B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X는 A에 속하지 않고 X는 B에 속하지 않는데 또는이 되겠죠. 이 부분 이해가 가나요? 왜냐하면 합집합이기 때문에 속하지 않고 또는 B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그리고와 또는 요거를 체크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아래의 식이 성립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우선 첫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벤 다이어그램을 크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식에서 속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아래의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A 빼기 B의 집합은 어느 부분이 되냐면은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A 합 B의 여집합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여기 바깥쪽의 부분이 됩니다. 두 집합의 합집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두 집합의 합집합은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두 가지를 합하면은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집합 P에 속하는 원소가 아닌 것들이 체크가 되죠. 그럼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식을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좌변을 적으면 A 빼기 B 합집합 A 합 B의 여집합이 되죠. 그럼 이것은 A 빼기 B는 A 교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A 합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럼 이것은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은 A 합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여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A 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우변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합에 관한 연산은 연산 법칙으로도 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도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을 문제 5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개고 A의 집합은 21개, B의 원소의 개수는 17개, A 합 B는 34개일 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은 A 교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 교 B의 원소의 개수는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합집합의 교집합. 그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A와 B의 원소를 각각 더하고 교집합을 빼면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A 교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 집합 40개에서 4개를 빼면 문제에 나온 부분이 확인이 되겠죠. 자, 풀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그림은 아까 이전에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죠? 문제 5번의 경우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풀었었고 이번에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도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풀 때 2번으로도 풀어보고 1번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교 B의 여집합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집합은 어떤 집합과 같나요? A 합 B의 여집합과 같구나를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의 원소 개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 집합, B 집합, 교집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NA 더하기 NB 빼기 NA교 B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 25 더하기 16 빼기 6은 35.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5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위에다가 적용을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N A 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인 U 빼기 AU B의 합집합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45 빼기 35는 10이 됩니다. 문제 6번을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 집합과 집합 B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다고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A와 B의 교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6개고 그 다음에 A의 안쪽 부분, 교집합이 빠진 부분을 확인을 하자면은 25 빼기 6에서 총 19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16 빼기 6에서 10개의 원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은 4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깥 부분에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45개에서 19개, 그 다음에 6개, 10개를 뺀 총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6번을 풀 때 집합의 연산기호로도 풀 수 있어야 되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학생 수, 즉 원소는 30이라고 체크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은 NA의 여집합,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은 12명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머리 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한다면은 NB의 여집합은 8이 되겠죠. 이때 손전등과 머리 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N, A, 교 B는 15가 되겠죠. 자, 이 조건을 가졌을 때 구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손전등과 머리 전등 중 어느 곳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요것을 학생의 숫자를 구하라 했으니까 문제를 수식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전체 집합의 개수 중에 A의 여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30 빼기 12 는 18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의 집합도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면 B의 여집합이 되므로 이 문제는 30 빼기 8은 22개의 원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되죠?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을
곱하기 22 빼기 15 해서 25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왜 A 합 B를 구했나? 이 집합은 어떤 집합으로 보이죠? 오늘 배운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A 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이 집합은 전체 집합 빼기 A 교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됩니다. 즉 정리하면 30 빼기 2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명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는 5명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중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